SEC랑 컨센시스 소송 장기화될 것 같아. 이렇게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할 수는 없죠. 알고 아닌 미국 SEC 1년 전부터 이더리움 정조준, 촬영 시각은 4월 30일 낮 1시경입니다. 자, 이더리움 가격 볼까요? 이 민트색이 달러 환산한 이더리움 가격입니다. 저희 주황색이 비트 환산 이더리움 가격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 대비해서 이더리움 가격이 급등을 했어요. 아, 눈에 띕니다. 그런데 다시 하락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도 0.05 BTC는 회복한 상태라서요. 과거보다는 높은 수준에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주말 이더리움이 올랐는데요.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말 이더리움이 특히나 비트 대비해서 확 올랐잖아요. 왜 올랐을까에 대해서 이걸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프랭클린 템플턴 이더리움 현물 ETF가 증권 예탁결제원 DTCC에 등록이 됐대요. 이거 등록되니까 야, 이더리움 ETF 나온다. 라고들 아마 생각하신 건지 그래서 이더리움 가격이 강세를 보였나 싶거든요. 근데 다만 DTCC에 등록이 됐다라고 해서 ETF가 반드시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랍니다. 이거 아니래요. 등록됐어 승인 이거 아니랍니다. 그래서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너스가 프랭클린 템플턴의 행동이 이해 안 간다. 5월 승인 안 될 텐데 이걸 왜 등록하지? 라고 한 거예요. 어쨌든 시장 반응 이해는 안 가지만 주말엔 아마 이것 때문에 오르지 않았나 라는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올랐을까요? 어쨌든 이더리움은 근본입니다. 그레이스케일이 봤더니요. 토크나 미국 국채 펀드가 10억 달러를 돌파했는데 60% 대부분이죠. 이더리움 체인에서 발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알트코인 반등이 임박한 것 같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감기에도 불구하고 알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라면서 비트파이넥스가 보고서를 냈는데 이더리움은 긍정적이다라고 했고요. 이더리움 네트워크 수수료가 최근 6개월 가운데 가장 낮다라는 걸 알트 반등 임박 신호로 이제 온체인 분석 플랫폼 센티멘트가 분석을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런데 지금 오늘 나타나고 있는 모습은 여전히 알트코인은 비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더리움, 알트코인이 반등을 하려면 이더리움의 반등이 우선돼야 될 텐데요. 쟁점은 역시 지금 현재 쟁점 역시 이더리움의 증권성입니다. 지금 컨센시스가 SEC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죠. 왜? 이 증권성 여부에 대해서 SEC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컨센시스가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닌 4가지 뚜렷한 이유가 존재한다 라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뭐라고 했냐? 일단 힌먼 SEC 전 기업금융국장이죠. 힌먼 연설이라고 하는데요. 이 힌먼 연설 2018년 연설 당시에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당시 18년에 비해서 지금 현재 오히려 이더리움 생태계가 더 탈중앙화 됐는데 아니 18년에는 증권이 아니라고 했다가 왜 지금 증권이라는 거야? 라는 거죠. 자, 두 번째 CFTC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요. 이더리움을 상품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니까 SEC는 증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CFTC 또 다른 미국의 규제기관은 이더리움을 상품이라고 보고 있죠. SEC나 CFTC나 모두 다 미국의 규제기관인데 둘이 다른 결정을 내는 거예요. 일관적이지 못한 규제 프레임워크는 혼란만 가중시킨다라면서 SEC를 비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 아키텍처의 본질은 탈중앙화돼 있기 때문에 중앙화된 주체를 전제하고 있는 증권이 아니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일반 기업처럼 특정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중앙화된 개발 그룹이 없다라는 겁니다. 중앙화된 주체가 없는데 무슨 증권이냐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더리움이 POW 그 작업 증명에서 POS 지분 증명으로 합의 메커니즘을 바꿨거든요. 이게 증권성과 관련이 없다라는 게 컨센시스의 주장입니다. 왜냐? SEC 힌먼 연설에서도 합의 메커니즘이 증권성 판단의 근거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18년에는 아니라 그랬는데 왜 지금은 증권이야? 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합의 메커니즘이 자격증명에서 지분증명으로 바꿨으니까 그런 거야 라고 설명하는데 아니야. 애초에 SEC가 18년에 증권이 아니라고 했을 때도 그 근거가 합의 메커니즘이 아니었어. 근데 뭐 지금 와서 그걸 또 그 합의 메커니즘을 증권성 판단의 근거로 드는 거야 라는 게 바로 컨센시스의 주장입니다만은 SEC가요 이게 최근에 컨센시스에다가 웰스 너티스 우리가 너네 고소할 거니까 준비하고 있어 라고 보냈는데 그게 준비한 게 최근이 아니라 1년 전부터 작년 3월부터 이더리움의 증권성 여부를 조사했다라고 합니다.
폭스 비즈니스가 법원서를 인용해 보도했는데요. 이걸 보자면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적어도 지난해 3월부터 이더를 증권이라고 생각하고 이더리움과 관련된 단체, 컨센시스죠. 걔네에 대한 조사를 승인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3년 4월 청문회 나가가지고 게리 겐슬러가 이더리움을 증권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했었는데요. 이유가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답변을 안 했다라는 겁니다. 자, SEC가 1년 전부터 칼날을 갈았기 때문에 아무리 업계에서 컨센시스가 증권이 아니라고 주장해도 이 소송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은행 TD코인이 보고서를 냈는데요. 야, SEC랑 컨센시스 소송 장기화될 것 같아. 이렇게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현물 ETF를 승인한다는 얘기는 이더리움에 대해서 증권이 아니다라고 SEC가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올해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 와중에 홍콩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세일즈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달라. 우리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미국과 다른 길을 갈 거야. 미국보다 물론 ETF 시장도 작고 금융시장 사이즈 자체가 작지만 다른 점으로 우리가 소구해서 디지털 자산 시장을 잡겠다라는 건데 뭐냐? 일단 이더리움 ETF, 현물 ETF도 상장했잖아요. 그러면서 홍콩은 이더리움을 증권이 아니야 라고 간주한다는 겁니다. SEC보다는 뭔가 다른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거죠. 이러면서 홍콩은 우리는 규제 명확성을 통해서 전 세계의 디지털 자산 관련된 자본을 모을 거야 라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는 거죠. 홍콩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더리움 현물 ETF를 미국보다 먼저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금 생성 상환뿐만이 아니라 현물 생성 상환도 허용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들의 강점을 세일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트코인 관련돼 가지고 이제 DWF 벤처스 요새 가장 핫한 VC죠. 여기가 2분기 전망을 내놨는데요. 뭐라고 내놨냐? 홍콩에 주목하라. 두바이도 무상할 것 같다. 그 다음에 반감기는 호재다. 비트코인 레이어 2, 오디널스, 룬즈 프로토콜 좋게 봤습니다. 밈코인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어쨌든 커뮤니티 구축 및 참여 유도 측면에서 각광을 받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톤, 베라 등 알트 레이어 1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다라고 했고요. AI, 디핀, 리스테이킹, 소셜파이 섹터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도 내놨습니다. 그 밖에 뭐 렌저 프로토콜, 이더리움 리스테이킹 관련돼서 여전히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고요. 그 밖에 제로XDQ라고 되어 있는데 코인베이스라고 되어 있고요. 이분이 2024년 크립토 시장을 리딩할 수 있는 레러티브를 정리했거든요. 지난 6개월 동안 AI, 솔라나, 밈, 에어드라, BTC, ETF 등등이 이제 시장을 이끌었는데 앞으로 시장을 이끌 건 뭐냐? 가장 처음에 나온 게 역시나 이더리움입니다. 어쨌든 알트를 이끄는 건 이더라고 본 거고요. 디파이 1.0 그리고 베이스, 소셜, L3, 체인 추상화, AI, 리스테이킹, 밈 등등을 앞으로 향후 6개월간 크립토 시장을 이끌 내러티브다라고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알트코인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게 각광을 받을 거예요 라는 전망이 나온 반면에 금융 시각에서 바라본 좀비 알트코인 리스트를 포브스가 정리를 했거든요. 여러 가지 그 투기성 암호화폐 거래 외에는 활용도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시장 가치가 1,000억 달러가 넘는다라고 하면서 이게 실제로 다양하게 이 각각 체인이 뭔가 실용적인 목적으로 쓰이느냐를 포브스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XRP, 에이다,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ICP, ETC, 그다음 스텔라, 스택스, 카스, 세타, FTM 뭐 등등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좀비 블록체인 리스트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다 라면서 공개를 했거든요. 혹시라도 본인이 투자하고 있는 테마가 하반기를 이끌 리딩 테마인지 리딩 메타인지 그리고 자신이 혹시 투자하고 있는 게 포브스가 규정한 좀비 코인은 아닌지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지속 투자, 추가 투자 혹은 손절 등등의 여러 가지 투자 전략을 구상해 보시길 바랍니다.